내일이 1.2.3 계엄 1주년입니다. 한동훈과 그 배신자 똘마니들은 산발적으로 계속 사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기자는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석고대죄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습니다. 안철수도 사과를 했는데 정치가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 이 점에 있어서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내란,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언어보다는 환율, 물가, 집값, 이자, 대출과 같은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가 우리 정치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한다면서 1.2.3 계엄을 직접 사과하지는 않고 그 화살을 민주당한테 돌리는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국 순회하면서 국민대회를 해왔는데 어제 인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대회에 연단에 올라간 양향자는 공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계엄 반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우재준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인천 국민대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사실상 당한파케, 당한파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좌파들과 족보 언론과 한동훈 배신자 똘마니들이죠. 이 자들의 계엄 사과 요구를 사실상 단호하게 일축한 겁니다.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다. 두벅두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장이다. 퇴장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어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다. 중간중간 잡음이 들리지만 신경 쓰지 말자. 저들이 잡음을 내는 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이 내란몰이의 종식과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30대의 좌파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50대의 보수가 되지 않으면, 우파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없다 그럽니다. 이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세대적으로도 좀 기성 질서에 대한 저항이 있고 또 정의와 공정에 대한 그 뚜렷한 신념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 질서가 저지르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이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항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 청년 세대들이 워낙 살기가 팍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또 그런 구체적 계기도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에도 잘 안 나가요. 투표율을 보시면 10대, 20대, 30대 투표율이 60대, 70대 투표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늘. 정치적 무관심.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주최한 계엄 전야제 문화 행사를 취재 겸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보는 이 본당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부터 진행했고 준비했고 진행했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불렀는데 애국가 부르는 중에 여러 번 좀 이제 울컥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왜 울컥해질까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도 어제 그 시간은 정말 뜨겁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인간들이 행하는 현실 법정에서도 무죄를 받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치평론가인 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 2, 3계엄, 당신의 몸을 다 던져서 예감했던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청년들의 각성입니다. 청년들의 각성입니다. 청년이 각성되고 청년이 똑바로 서면 그 나라 미래는 밝아옵니다. 우리가 늘 걱정했던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건국 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겪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는데 그 과정도 잘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 젊은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걱정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가 어제 심화부 목사님하고 짧게 대담을 나누면서 또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냥 청년들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정말 뜨겁고 또 행복했던 이 청년들의 계엄 전야제 문화 행사, 이제는 문화전쟁이다를 내건 그 청년 행사 저희들이 취재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따뜻함과 뜨거움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심화부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게 보이셔서 좋아요. 아이고, 예. 뭐 목사님도 건강하시네요. 예, 저도 지금 건강한 편이에요. 서로 걱정 건강해주는 타입이다. 예,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여기 사진전 예, 예. 준비하고 있는데, 예.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네요. 예,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런 결과가 올 걸 몰랐죠. 네. 그런데 계엄 후에 이 젊은이들이 계몽이 된 게 분명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는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한다는 것이 네.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네. 젊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그러는데 그 와서 보니까 교회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저희 근데 좀 큰 전부 다 편이에요. 내주신 것 같아요. 예. 다 쓰라고. 예, 어차피 뭐 빌려주는 거 다 빌려줘야죠. 근데 사실 예. 이렇게 아마 여기저기 장소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선뜻 해주지를 않죠. 그렇죠. 그러나 뭐 좋은 일 한다는데 또 이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와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도 되고 네.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침 저희 인터뷰할 때 저 마가복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가 목사님이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로 저기 8층인가가 마가 룸이 돼요? 예, 있어요. 예. 예.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 같아. 하여튼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하다 안 되면 저희를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좀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 약간. 예, 그래도 도시 뭐- 안에서 찾다가 예. 이제 거기서 못 찾으면 근데 이제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예, 역세권은 역세권이죠. 구파발역 예. 1번 출구. 예, 막 1번 출구 나와서 건너지 말고 그대로만 오면은 네. 됩니다. 네.
속속 여기 신도들도 오시지만 예. 또 우리 소식을 듣고 자유파 시민들도 속속 오시고 오시면서 저하고 아주 반갑게도 인사 나누고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행사 취재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 먼저 심화부 목사님부터 만나 뵙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오늘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와서 이렇게 설치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걸 볼 때 사실 어른으로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깨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전 힘이 납니다. 뭐 저는 뭐 이제 살 날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라도 하여튼 최선 다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개몽령 1주년 기념 대자보입니다. 너무 저희한테는 유서 깊은 날이잖아요. 또 내일이 누가 과연 진짜 내란 세력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를 하는. 대단하네. 네, 그냥 관람 겸 그냥 저도 취재차 나왔습니다. 잘생긴 친구 나왔네. 이건 뭔데? FLD. 고맙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엄청난 구독자인데 겨울부터 저희 집회할 때 항상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멸공. 실버라고 합니다. 시전이랑 이거 사진도 찍으시고 계엄한 이후로 청년들이 깨어나서 계엄 이후로 1년의 과정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고 지금 현 시점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애국 시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저희가 본심이죠. 우리 좌파들이 장악한 문화계에서 우리 우파들이 깨어나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계엄 이후로 아스팔트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이제 어른들을 보고 함께 싸우는 이제 뭐 동지 전우라고 하죠. 우리 많은 수많은 애국 시민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FLD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진실을 깨닫고 더 싸울 수 있는 것을 모든 분들께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초결사대 최은경입니다. 윤카께 편지를 드리는 걸 읽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제 편지 읽으면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눈물이 좀 나긴 했는데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민초결사대에서 애농이라고 하고요. 다들 이제 윤 대통령님 윤호개인 하실 때까지 모두 힘 잃지 마시고 내일 계몽령 당일인데 다들 이 기운을 잃지 않고 좀 길어지더라도 다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더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난 자랑스러운 나갈 것을 기염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라고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외친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끼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문화 공연을 준비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기쁨,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쫓겨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고 마음만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드시기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자기 삶으로 체감해버린 청년 구성원에 있습니다. 보통 보수단체 하면 특정 직업군이나 정치 매니아들이 스럽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겪는 고민은 단순 내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가 1, 2, 3 계엄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이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해서 1, 2, 3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받아 써서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1, 2, 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여러분께 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1, 2, 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만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에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과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머리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권력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리서치뷰 여론조사 회사가 계엄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상계엄이 적절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 선양 유권자의 45.7%는 비상계엄은 매우 적절했다고 받고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도 14.8%, 합치면 계엄이 적절했다 의견이 60.6%입니다. 보수층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8%가 적절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 보수층 유권자들은 63.3%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9%가 사과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유파 국민, 보수층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사과 반대 요구를 무시하고 송언석이가 123 계엄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송언석이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과했습니다. 송원석이가 사과하고 권영세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잇따라 사과를 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는데 이름은 25명의 명단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이 아니라 계엄 후에 전개된 탄핵이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던 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저들의 내란몰이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저들의 화살은 이제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 우승할 수는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 결국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면서 외연 확장, 중도 그리고 계엄령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 똘마니 보수의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문화일보의 허민 대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굳히고 뻗기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굳히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한다. 외연 확장보다 더 시급한 게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고 장동혁 대표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념 베이스 중도는 거의 없다. 좌파 이념에 좌파, 자유파 이념에 자유파가 있지만 그 중간에 중도라는 이념적 베이스를 가진 중도는 없다.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중도는 없다.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좌파 정책에 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파 정책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 이런 슬로건이 먹히는 것이다. 중도는 이념의 중간이 아니라 이념의 부재에 가깝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도로 분류된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 뉴스의 소비량이 적고 정당 일체감이 낮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상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맨 왼쪽이 극좌, 그 다음에 좌, 합리적 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우, 합리적 우, 그리고 극우, 이런 식의 스펙트럼을 그어놓으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선을 그리니까 중도가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게 아니다. 국민들은 크러스트로 모여 있다. 좌파 쪽에 모여 있고 우파 쪽에 모여 있는 것이다.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중도다라고 답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자기가 뒤떨어지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중도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중도는 정치적으로 미결정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실체도 없는 중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는 순간 지지층의 균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좌파들한테는 내란을 자백했다 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추가 사과 요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아직 어느 쪽도 정하지 않은 정치적 미결정자들인 중도에게는 야 저건 맨날 사과만 하는데 저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한 정당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마이너스 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과를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과를 하면 우파는 우파대로 떨어져 나가고 배신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오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중도 확장은 지지층 결집 후에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 중도는 선거 한 달 전부터 비로소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따라서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할 때다. 중도를 실체적 집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전략적 오류에 빠진다. 미결정자들의 결정에 정치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보수를 지지하면 비전이 생긴다고 느끼게 하면 그들은 알아서 온다. 먼저 지지층을 결집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에게 자유우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그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다. 이게 허민대 기자의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 방식대로 갑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나 1, 2, 3 계엄은 국가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 없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승을 뜨는 저 족벌 언론과 한동훈 똘마니들과 기회주의자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자유우파의 일로 진군하고 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가 히틀러를 꿈꾼다. 이재명이가 히틀러를 꿈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가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범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냐.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이후에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사법부의 목을 재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이 내란머리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이 있으면 물가부터 챙겨라.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으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라.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은 이미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란 세력 청산을 내세우면서 종교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명백한 짜 맞추기 수사고 21세기 종교 탄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폭거다. 최근 유죄가 확정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보라. 그 사건 판결문에 북한 지령이 나와 있다. 2019년 11월 북한의 지령문에는 검찰개혁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시켰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이날 어제 오전에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심판의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에 주춧돌을 놓겠다. 민생, 경제, 국민. 민생과 경제와 국민을 포기한 3포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능한 인재다. 인재를 키우는 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필승 전략이다. 이런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 따라 어제 오전 전국위원회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평가 도입 등을 반영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됐고 전국위원 799명 중에 48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 60.2%입니다. 투표한 전국위원 중 411명이 찬성했습니다. 찬성률 85%입니다. 이 당헌 개정안을 의결 확정시켰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내란몰이를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여기도 낡은 문법이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일꾼들을 찾아서 공천해야 한다.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겠다. 네, 어제 저희 고성국의 숲에 올린 어떻게 똑같은 이유로 또 지나라고 하는 저의 영상 게시물에 검은매님은 황교안은 애국우파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한동훈은 좌파의 배신자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최대 오점이 한동훈이라는 배신자를 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무너뜨린 자 바로 한동훈이라는 살모사입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JSK님은 잘 모를 때는 한동훈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깨달으니 이제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푸른 호수님은 예산을 깎는 인물을 내팽개치고 전액 통과로 이재명에게 칭찬을 듣는 송원석, 반대로 해서는 안 될 계엄 사과쇼를 저질러버린 송언석 같은 이중인격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이것들을 쳐내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서 진다. 2판 4판이다. 장동혁은 결단하고 승부수를 던져라. 가율님은 조직의 힘이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계엄사가 25명 그대로 두면 하는 이 계엄사가 25명 그대로 살승부라고 하는 제 영상 메시지에 에리카님은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사과한 자들은 스스로 보수임을 포기한 자들이다. 보수파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사필기정님은 기억하자 25적. 다음 선거 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출마 못하게 만들어서 정치판에서 퇴출시키자. 제니님은 국민의힘 사과 배신자들 꼭 처리하고 가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든지 감할 텐데 나라를 구하고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사과를 하는가? 동자승님, 살생부에 이름 올린 자들 말고 송원석이 뒤에 병풍처럼 서 있었던 자들도 용서가 안 됩니다. 소신도 의지도 없는 자들, 이제는 국물도 없게 만듭시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이재명이가 히틀러를 꿈꾼다. 네, 정북주사파와 족벌 언론들 그리고 한동훈 배신자 똘마니들이 3중 포위 공격을 장동혁 대표에게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123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정말 올커트 프레싱 하듯이 강압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의연하게 그걸 견뎌내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일 당황한 것은 저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입니다. 25명 이름 올려서까지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곧 살생부가 되어서 자기들의 목을 치는 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뭐 정말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명 명단에 들어가 있고 또 가장 먼저 사과 윤석열 절연을 외쳤던 권영진이는 이제 아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후보들이 과연 장동혁 간판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지도부 교체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한동훈 똘마니들,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권영진이 같은 이런 자들의 반란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고 또 뭐 실제로 그 충격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배신자들이 배신했다 그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니네. 뭐 입장문 하나 내고 여기저기 라디오 다니면서 찔럭거리는 거 말고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러건데 진짜 충격적인 배신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혼용무도 정말 무도한 정권이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도한 정권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 의원들과 함께 이 평가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윤한홍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무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을 전부 총괄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뭐 정말 노른자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야당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국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꿀보직을 맡고 있는 자인데 윤한홍이자 이 윤한홍이가 뭐 거의 언론에 나타나지 않다가 어제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이 윤한홍이라는 이름이 한참 나타났던 때는 한 1년 반 전, 2년 전 그때입니다. 그때 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잖아요. 그 윤핵관의 하나가 바로 이 윤한홍이었습니다. 뭐 이철규 의원, 권성동이, 뭐 윤한홍이 뭐 이런 자들이 윤핵관으로 그 당시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혜택을 알게 모르게 받던 자가 바로 이 윤한홍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공격을 받아서 거의 아무런 활동도 못하게 됐지만 그리고 뭐 여러 수사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 세게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대의를 지키고 있고 소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한홍의 이자는 단 한 번 헌법 이 수호투쟁, 탄핵 저지 투쟁에 나선 적도 없고 뭐 하나 한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온갖 단물은 다 빨아먹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고 대놓고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윤한홍이가 이 회의 주제에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회의 주제는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정무위원장이라는 꿀보직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떠들어댄 얘기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버리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십 번 했던 얘기 아닙니까? 좌파들의 국정마비로 계엄이 불가피해졌다. 이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윤한홍이는 우리 당 지지율이 과목 낙제죠.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엇. 우리가 똥 묻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 정권이 뭐 좀 잘못해도 그게 겨 묻은 개에 불과한데 똥 묻은 개 주제에 겨 묻은 개를 비판하면 누가 듣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이없이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지지 세력, 당 대표를 만들어준 분들에 대해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이랬어요. 지가 듣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윤한홍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윤 배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자의 지역구는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또 윤한홍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까지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애초부터 보수정당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다. 우리와 큰 연결고리도 없었고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 우리가 지난 10년 세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수많은 배신자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배신자들을 봐왔지만 내 윤한홍이 이자처럼 이렇게 배신하는 자는 제가 보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놔두고 무슨 지방선거 승리가 있으며 무슨 총선 승리가 있습니까? 또 승리한들 이 배신자들이 언제든 다시 배신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보고 윤석열 대통령 때 다시 봤는데 이것들을 계속 데리고 갑니까? 이제야말로 배신자 일대 척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